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됐나요? 계속 뭐 이야기를 했죠. 작년 연말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지금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권 내에 이제 운동권 서열도 없어졌다. 과거에는 운동권의 서열이 군대만큼 확실했어요. 아래위도 없어졌죠. 이제 힘 있는 운동권이 위에 선배들까지도 친다. 그건 작년 12월 달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안희정 사태가 올해 1월에 생겼을 때 이것이 여권 내부에서 자기의 유력한 잠재적 대선 후보를 숙청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종의 권력 투쟁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안희정 다음은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권에는 자기 구도와 관련해서 유력한 후보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이재명은 뭐 여배우 이런 스캔들로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 나와서 문재인 권력 핵심이 전해철을 다 지원을 했고, 문파들도 총력 지원하고 하고, 반대로 이재명 측을 뭐 해경궁 김씨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캔들 의혹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비난해도 차마 자기 당 내부 경선이니까 이 김부선 스캔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사생활 검증하자 이러다가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이 이겨버렸어요. 대중성이 이재명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에서 밀어도 대중성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파나 이 친이대의 한마디로 소수화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해철이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이 이겼다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깜빵에 갈 때 한마디 해서 뒤집고 갈 거다. 그런 소지도 충분히 소재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맥없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참 내 생각이 잘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민주당 내부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어요. 김 후보는 지지율로 보면 지금 50%에 가까운 지지율 근처가 있는 이재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지지율인데, 그런데 당선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보가 이재명한테 지금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을 칼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화 되어버렸고, 김영환이 그렇게 하자마자 곧바로 김부선이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부선의 녹취록 등이 밖으로 공개되면서 주진우가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쫓아다닌 사실까지도 공지영 소설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야권 내부의 족보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도 이 정권 들어서 한마디로 비주류에서 주류로 나와가지고 공중파에서 사회도 보고 하는데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으로 지금 치부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정봉주에 이어서 이제 주진우도 영향을 받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그렇죠. 내부에서 죽이면 문파가 직접 죽였다. 이재명을.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나 그 지지자들의 저항도 클 거고 평판도 안 좋을 거니까 이제 외부에서 제3자가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 그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김부선이 김영환 후보는 2007년에 만나서 15개월 동안의 교제를 했고, 김부선의 옥수동 아파트, 국가인권위 주차장 등에서 인천 등에서 이렇게 미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언론사에서는 아예 김부선의 발언 녹취록까지도 보도를 했고, 물론 이재명은 이런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도 그걸 인정 못하고 끝까지 이재명을 퇴출시키려고 신문 일면에 모금해서 해경궁 김씨 광고도 내고 이재명 일베 서린이 또 이재명 규탄 집회까지도 하던 문파들이 신이 나서 전부 다 달라붙어서
어제 오후는 내내 이재명, 김부선이 이 검색 상위에 있었습니다. 자, 김영하는 15개월을 만났고 9개월을 미래했고 이재명은 변호인 의뢰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영하는 이재명이 찍어준 배우 사진을 공개를 했고, 함께 있는 사진이나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여기에 작가 공지영까지 가세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 자기가 봤다. 이재명을 위해서 입막음을 하려는 노력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준우 기자가 우리가 막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어가는 양상을 보면 이번에는 이재명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선거일까지는 가겠지요. 또 선거일까지 갈 수 있고 선거를 했어도 이재명이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내용이 선거 토론회, TV 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상황으로 번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이재명의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법과 관련되는 6개월 이내에 신속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이 현재로서는 이런 사태를 겪고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만약에 김부선과의 사실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 하면 이재명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곧바로 있을 수 있고, 결국 이재명은 이번에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이 사실이 추가적으로 더 입증된다면 정치 생명이 안희정처럼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데 있어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 파동이니 드루킹 사건이니 보면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사법부, 판사 이런 부분의 결정은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좌우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재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냐 죽이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문바들 행동을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권력 핵심에서 제가 전에 추측한 대로 제거하는 부분으로 갔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지사에 골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재명을 막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권력 핵심에서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 이재명에게 구멍을 내어서 설사 살아서 골인 하더라도 끝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이재명이 안 된다고 해서 김영환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가 높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남경필이 반대 급부를 누릴 거라고 보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지사직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이재명을 죽여야 될 이유가 선거 직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정말로 선거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 좀 날리더라도 이건 여기서 끝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지금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자, 보통 보면 승부를 떠난 선거에서 이걸 멀리 떨어져 있는 3위 후보가 폭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 TV 토론에서 아니면 내가 감방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된다면 그런 위험수를 둘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것은 권력에 의지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지금 유탄을 지금 잘 나가던 3인방이 맡고 있어요. 김영환이 이재명, 김부선의 진실을 수십 명이 아는데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가 입을 열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하나를 겨냥한 제거 부분이 이제 지금 문 정권에 바뀌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장외 스피커들 3개가, 사설 스피커 3개가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예요. 이 사설 스피커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비주류에서 메인 스트림으로 와서 메인 방송의 사회자들을 맡고 있었는데, 정봉주는 지난번에 미투에 걸려서 갔어요. 그때 왜 정봉주가 겨냥이 되었을까? 정봉주가 친문 부분을 표방하면서도 사실상으로 독자적인 어떤 자기 세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정봉주도 잠재적으로는 드러내놔야 되겠다. 저것도 대선 나온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뭐 김부선, 이재명 간의 관계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김영한 후보가 오늘 해당 의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다면서 진실을 말해라고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혹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녹취록이나 대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만 수십 명이다. 청와대에도 있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 바른미래당에도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십 명이다. 이 사회의 지식인이라는, 언론인이라는 사람, 정치인이라는 사람, 여성운동을 했다는 여성 의원들이 모두 다 알고 침묵했다. 한국의 드레피스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드레피스 사건은 뭐 과거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유대인 출신 데이가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는데 나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 간첩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다 침묵했는데 이 에밀 졸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나서고 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12년 뒤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김영한 후보는 2010년 한겨레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이 사회를 보는 형태로 말을 풀어가고 김부선이 답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자, 그때 김어준이 이 인터뷰를 주도했는데 이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자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된다. 그때 인터뷰할 때 이것이 이재명인가 아닌가 말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한겨레에서 김어준이 있는 부분에 김부선하고의 이 대담에서 이재명이가 등장했을까 참 의아스러웠어요. 같은 물들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때 이미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였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2010년에 이재명이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선이 되었지요. 2010년 11월에 한겨레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코너에서 2007년 대선 직전에 만난 변호사 출신의 피부 깨끗한 한 정치인과 인연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당시 김부선은 그 정치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11월 달이고 지방선거는 그해 4월에 있었지요.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가 양심선언을 해야 된다고 김영한 전 의원이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김 씨의 사과문을 쓰는데 도움을 줬다든지 사과문을 써줬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즉 주진우가 또 이재명, 김부선 사이에 소송, 이 압박 이런 사이에 중재를 쓰면서 이재명 편에 서서 김부선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왔다 갔다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 말씀은 사과문 가운데 2줄만 자기가 고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진우가 이재명 후보와 10번, 20번인가 통화를 하면서 김부선의 사과문을 쓴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봉주도 언급이 되었어요. 이 김영한은 두 사람 김어준, 주진우가 안 하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용기를 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김부선 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한 후보는 채널A 쾌대원 안마에 출연하고 난 뒤 김부선이, 정봉주, 박종진 앵커, 또 다른 한 분의 작가가 만난 술자리에서 박종진 앵커가 말씀을 해 그 이야기가 나왔다. 정봉주 전 의원이 들었을 거고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종진 지금 이 송파병입니까? 후보로, 바른미래당 후보로 김영한 후보하고 같은 당에 나섰던 후보로 나선 사람이 그때 채널A 앵커를 할 때 출연자들이 출연 이후에 뒤풀이를 하는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전화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김부선이하고 이재명 씨 통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직접 이 후보와 이재명과 김부선이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정봉주와 이재명이 통화를 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정봉주와 같은 의혹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 수십 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건 2007년 12월에 두 사람이 인천에 놀러를 가서 카메라로 서로를 찍어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부선이 찍은 사진이 있고 또 자신이 김부선의 백을 들어줬는데 김부선 백을 들고 김부선이가 이재명을 찍은 사진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김부선이 이 사진을 찾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김부선이 여러 가지 피해와 압박을 이렇게 감수하면서 정언하고 있고 녹취록도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증거를 대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당시 자신의 딸의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받아달라고 해서 찾아온 의뢰인이었다. 변호사 의뢰인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육비 문제로 만났고 이후 집회에서 몇 번 만났다. 그게 다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진우가 중간에서 이재명과 김부선 사이에 사과 등을 받아준다고 10번인가 20번인가 통화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김영한 후보 측이 했어요. 이가 참 정치적인 뭔가 의혹이 있어 보이는 이런 문제. 또 거기에 개인적인 사생활인가 이것이 공적인 영역인가 하는 문제.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8개월 동안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즐기고 갔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미 토론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법적으로 갈 것은 뻔하고 결국은 이 토론회에서 진실이냐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라는 부분을 가리는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은 단순히 사생활 영역을 넘어서서 이게 선거와 관련이 있는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은 이 부분을 벗어나기가 쉽겠느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은 떳떳하다, 가려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선관위가 이재명의 욕설 파일 공개도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지금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권력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김부선과의 관계에서 한 행동은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불법인 문제는 아니지만 간통죄도 없어졌고요. 문제는 정치인이 그 뒤에 이런 부분들을 거듭 부인하고 또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유명한 언론인인 주진우까지 만약에 동원이 되었다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또 문제로 번져갈 수 있겠죠. 거기에서 또 이 문제에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특수 협박이나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었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상대가 사실 연예인으로는 가장 기가 센 만만찮은 남방열사 김무선이라는 부분이 또 이재명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이 이후에 이면에 숨어있는 권력의 정적 제거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 사실관계에서 사생활이냐, 이것이 공적인 선거와 관련되는 공인의 거짓말이고 또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해졌던 문제, 일베에 있는 어떤 사람은 구속까지 됐다는 이걸 이야기했다가, 그러면 이재명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걸 사실을 말한 사람을 구속까지 시켰느냐, 그걸 또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그러면 검찰은 또 뭐냐,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고 구속시키는, 또 복잡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정확한 부분으로 보자면요, 첫째, 권력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은 이 일로 정치 생명이 사실상 이번 당선을 떠나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같은 여권 내부의 유력 대선 후보를 죽이는가? 살려놔야죠. 진짜 누가 속셈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는 살려놨다가 마지막에 제껴야지, 경선을 한다거나 다음 대선. 그런데 아예 크기도 전에, 아니 이미 커서 좀 더 크기 전에 싹을 확실히 베어버려서 당이나 유력한 지자체 단체장으로 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두 건 다 안희정이나 이재명의 여자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유력 후보를 다 제거하고 문재인을 이어서 이 정권을 끌어가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지가 100% 작동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 거라고 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